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 또한 부산에서 주말 일정을 계속해서 소화하느라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박영훈 민주당 대학생위원장과 함께 부산에 노무현 재단도 가고, 앞서 보셨듯이 같이 총선을 앞두고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국 단위의 새로운 청년 스피커들을 양성하는 건데요. 언젠가는 e스포츠의 역사인 광안리 10만 열기를 부산에서 되살릴 예정입니다. 젊은 남성분들은 물론이고 3040 분들도 스타크래프트 세대로서 e스포츠의 열기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전용준 캐스터님과 e스포츠 선후배 분들과 함께 광안리의 10만 열기를 되살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요. 부산을 중심으로 지역 청년 스피커 양성을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혐오 막말이 아니라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 시사, 여행, 일상, 게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스피커들이 전국 단위로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제 유튜브만 잘 되면 좋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제가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지속 가능한 시장을 위해서라도 저는 더 많은 청년 스피커 양성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청년 스피커 등장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공감의 의사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현재 신현수 민정수석 관련해서 언론이 신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미복귀 한다. 검찰 인사에 이성윤 입김 커지나. 이게 최근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미 동력을 잃었다. 박범계 장관을 평생 안 볼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신나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박범계 장관과의 갈등을 계속해서 언론이 저렇게 부추기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며 신현수 민정수석의 주장을 토대로 계속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까지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수석을 만난다고 했지만 못 만났을 가능성도 크다고 저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내부에선 신현수 수석의 완강한 태도에 불쾌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든 안 그렇든 중요한 것은 어디서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법에는 검사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거한다고 돼 있다는 거죠. 현재 청와대에서는 두 차례의 문자를 보내 무리한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저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 언론에서 들을 리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신현수 수석과 박범계 장관의 갈등을 오히려 언론에서 더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고요. 신현수 수석이 자존심 상하게 계속해서 언론에서 펌프질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에 네티즌들은 하기 싫으면 깨끗하게 물러나라. 다른 목적을 갖고 청와대에 입성했다면 그건 착오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언론과 윤석열 검찰에서 가장 바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관계인 거죠. 물론 비서가 선을 넘었다는 반응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또한 윤석열이 하고 싶은 대로 검찰 인사를 못했다고 직접 말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있는 민정수석 사의 표명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친검 기자들, 언론이 동원돼서 검찰 의도대로 열심히 방향을 잡아주는 것 같다고 뼈를 때리기도 했죠. 검찰청법상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바로 대통령이죠. 그리고 제청권자는 앞에 말씀드렸듯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등장인물들, 윤석열이나 아니면 민정수석은 주체가 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걸 다 알면서 지금 뭔가 불법적인 것처럼 패싱 따옴표 따가지고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내부 분열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는 게 그간 늘 검찰과 언론이 해오던 언플과 오버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자이든 타이든 중심을 못 잡고 있는 민정수석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거고요. 여기서 윤석열의 그림자가 보이는 게 혼자만의 착각이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나 언론에선 신나서 여권은 또 신현수의 불쾌 기류,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을 넘는 짓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 넘는 짓들을 보이고 있다는 게 많은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황교익 선생님도
정부 조직법 제14조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 한마디로 민정수석 비서관도 결국엔 대통령의 비서고 참모인데 대통령 결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그 결정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설령 대통령의 생각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비서의 역할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서는 그저 문재인 대통령이 난감해지는 상황이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같은 선상에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들이 삼성전자 이재용, 이건희 이들의 비서와 충돌, 마찰 이런 식으로 보도한 거 본 적이 있습니까? 회사 내부에서 비서와 사장과의 관계를 두고 마찰이란 식으로 비서가 불만을 품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 본 적 있냐는 겁니다. 이러니까 언론이 정말 터무니없다는 얘기를 듣는 거고요. 애초에 법적으로 그럴 자격도 없고 서운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기에 그 이상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검사 인사권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대통령께 있고 조언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인데 결국엔 마음에 안 들어도 비서로서 해야 할 일은 침묵이라는 거죠. 하지만 언론은 정반대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내부에서 싸움이 번진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이 지금 얼마나 박범계 장관,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추미애 전철을 밟는 박범계에 동요하는 검찰, 앞서서는 신현수 민정수석에 난감해진 박범계 장관, 패싱도 했다, 난감해졌다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추미애 시즌2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현수 수석과의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고 인사 조치를 내리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핵심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검찰 내부에서 반발 조짐이 있다고 한들 어쩌라는 겁니까? 여태까지 윤석열 패거리들이 자기 멋대로 할 때, 특수공판부 자기네 패거리들만 챙길 때 형사공판부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한 적 있습니까? 한동훈 유별나게 챙기고 거기에 대해서 눈 감아줄 때 어떤 식으로 보도했습니까? 이런 와중에 추미애 시즌2 타령하는 것 자체가 전 납득이 안 가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의 대거 승진 여부가 주목된다고 하는데, 반정부 성향의 사람들이 여태까지 검찰 내부에서 말 같지도 않은 조국 수사, 주변인들 털고 한 사건 두 공소장, 정책에까지 개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언론이 이걸 심각하게 보도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검찰 인사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왔다고 하는데, 전직 장관도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심지어 본인의 가족, 장모, 부인, 그리고 한동훈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언론에서는 윤석열의 중간 간부 인사 이번엔 요구 반영될까? 이런 식으로 보도할 게 아니라 이번엔 윤석열이 책임을 질까? 이번엔 윤석열이 반성을 할까? 이런 식으로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티즌들 또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따님 관련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보도 논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구체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지금 조선일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본지를 통해 최초 공개가 됐다고 정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외로도 요가 관련 매체에서도 기자로 활동한다, 그러면서 요가와 관련이 깊다.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이에 문다혜 씨는 취재 협조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인터뷰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언젠가 자제하고 멈춰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후에 이들이 과연 가만히 냅둘까요? 그 가족과 주변인들을 가만히 둘까요? 지금 현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체포, 탄핵 타령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퇴임하신 후에 어떻게 괴롭힐지 벌써부터 상상이 갑니다. 네티즌들 또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여태까지 곽상도 의원과 조선일보는 대통령 아들 딸이란 이유로 심지어 외손자까지 온갖 트집을 잡아갖고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가족분들, 주변인분들을 향한 밑도 끝도 없는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 또한 끝까지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